안녕하세요, 수목입니다. 오늘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좀 성과가 안 좋죠. 솔라나한테 완전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더리움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비트코인과의 경쟁, 그리고 또 다른 메인넷들과의 경쟁, 양쪽에서 지금 끼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얘기들을 준비한 자료, 이더리움의 약간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솔라나와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지표 비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이더리움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더 받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 이거 답 안 나오는데, 혹은 이거 이더리움 생각보다 저평가인데,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제가 뭐 결론을 내려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을 참 좋아하던 10대 청년이었죠. 이 친구가 이더리움 백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백서의 내용은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이더리움 화이트 페이퍼, 이것을 만들고, 백서의 내용은 스마트 컨트랙트 한번 구현하면 좋겠다, 이 블록체인에서. 그리고 그 위에 굉장히 많은 뎁들을 올릴 수 있겠다, 탈중앙화된 앱이라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이제 백서로 쓰고 같이 할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라고 이름이 칭해지는 분들은 비탈릭을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자, 2014년도에 이제 이더리움은 그 백서를 가지고 ICO를 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흥행을 한 거죠. 거의 뭐 20밀리언 달러, 20밀리언 달러면은 200억이 넘는, 지금 1,400원 정도 하니까 환율이, 그러면 뭐 270억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의 펀딩을 종이 쪼가리 한 장 써가지고 펀딩을 해냅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ICO들이 이더리움의 이 ICO의 성공을 따라서 그런 비슷한 성공들을 했는데, 어쨌든 이 14년도에 이 이더리움 ICO가 성공한 것이 크립토 마켓 전반적인 붐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 7월 달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론칭을 했죠. 그랬는데 16년도 6월 달에 더 다오라고 이제 이더리움 체인 위에 더 다오, 이건 이제 일종의 벤처 캐피탈 같은 투자하는 모임이었는데, 여기서 상당 규모의 이더리움을 해킹을 당해버리면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롤백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더리움 해킹 당하기 전으로 돌려가지고 한 게 현재의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그냥 박살났으면 박살난 대로 가자라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때부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중앙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더리움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장이 오면서, 이때 엄청난 17년도,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이더리움의 차트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 17년 초에 100만 원이었던 게 17년 말에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2천만 원에서 뭐 고팍스 같은 데서는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는, 거의 20배 30배가 비트코인이. 자,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보자. 여기 대략 8달러에서 1100 한 뭐 몇십 달러 까지 가버렸네요. 어마어마하죠. 10달러라고 치더라도 또 180배가 넘게.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성공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 프로젝트들이 ICO를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년도에 ICO 먼저 했고, 이때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체인 기반으로 이더리움의 뎁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메인넷으로 뭐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그런 토큰들은 전부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ICO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할 때, 물론 비트코인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테더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더리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더리움의 수요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강세가 끝나고 다시 이제 윈터로 들어갔죠. 20년 초까지 윈터였는데, 이때 많은 그 디앱들이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거 확장성 문제 있다, 이거,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여러 경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경쟁자들 중에는 앞서 이더리움 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의 공동 창업자 중에 게빈 우드라든지, 게빈 우드가 바로 폴카닷의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또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 그런 파운더들이 소위 말해 경쟁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비교할 솔라나도 이 즈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경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아도를 찍었죠. 스마트 컨트랙트 메인넷으로 아도를 찍던 시절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경쟁자들이 등장을 했고, 그렇지만 세 번째 반감기에 이 강세장 또한 이더리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 강세장은 디파이 썸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NFT 또한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장이었죠. 디파이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등장했던 유니스왑이 유니 토큰을 20년도 9월 달에 에어드랍을 해주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디파이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프로토콜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NFT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20년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년도 초가 바로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던 애들끼리 NFT 얘기들 막 주고받고 방구석에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듯이 그 디지털 공간에서 클럽하우스에서 얘기하면서 뭐 BAYC 어쩐다 뭐 쿨캣 이런 거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BAYC가 4월 달에 나왔어요. 거의 한 2-30만 원 정도의 민팅을 했던 BAYC가 나중에 에어드랍 받은 밸류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7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엄청난 붐이었습니다. 이게. 그 디파이 썸머 이 NFT 붐이 대부분 이더리움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NFT 같은 경우는 거의 NFT 거래의 한 90%가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물론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은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막상 또 이게 장이 꺾이면서 이게 지금 이 차트가 로그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로그 스케일이어가지고 요 비율이, 요 상승 비율과 같고 요 조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조정입니다. 이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21년도 최고점에서 조정 받았을 때 이때 알트코인들 많이 빠진 거 99%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예. 자, 어쨌든 이런 조정을 이제 거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때 뭐 나왔던 굉장히 뭐 게임 프로젝트들도 많았고요. NFT, 메타버스 어쩐다 게임이다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마치 ICO 백서 한 장으로 종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뭐 몇백억 펀딩 받아가지고 튀고 했던 것처럼 똑같았거든요. 게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몇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막 저 토큰은 100배씩 오르고 이런 장을 보였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더리움의 성장에는 제가 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반감기에 ICO 붐, 세 번째 반감기에 이 디파이 서머와 NFT 붐, 이거를 정통으로 수혜를 받았던 게 바로 이더리움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머지를 하면서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는 거, 이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샌드위치가 됩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디플레이셔너리 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하고도 경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레이어 2도 이제 이 즈음부터 먼저 나와 있었는데 머지하고 나서 레이어 2가 더 많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 토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들, 그러면서 막상 잘하자고 나왔는데 유동성은 오히려 분산이 되고, 그러면서 솔라나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경쟁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의 지금까지의 흐름이고, 솔라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파이넥스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21년도 2월 말경에 상장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21년도에 강세장을 수혜를 받았죠. 예, 솔루나 룩스라고 하면서 그때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이 세 개의 프로토콜이 이더리움의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메인넷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NFT 붐에도 다리를 좀 걸쳤습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점유율을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좀 가져갔어요. 폴리곤도 좀 가져가긴 했지만 솔라나는 여기에서 사실은 밈의 슈퍼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커뮤니티가, 여기에서 B급 NFT를 거래하던 애들이 솔라나에서 모여가지고 히덕거리고 하던 애들을 여기서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FTX에 박살이 나고 그냥 이 코인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커뮤니티가 또 한번 단단해지는 거죠. 이게 FTX가 언제입니까? 22년도 11월 아닙니까? 그죠? FTX 파산하면서 FTX가 사실상 솔라나의 백커였다 어쩐다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도 같이 망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지만 부활을 했죠. 그리고 23년도 대략 10월경부터 있었던 밈코인의 슈퍼사이클, 이것을 정통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더리움 뭐였냐? 물론 이더리움에 밈코인들이 있지만
뭐 이따가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비중은 미미합니다. 거의 밈은 솔라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인 자체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이 체인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마켓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마켓캡이 304 빌리언 달러. 304 빌리언 달러. 솔라나 같은 경우는 81인데 요것은 전체 발행량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fully diluted value로 보면은 대략 102.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스피 소각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04. 그럼 이거랑 좀 비교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시총 차이는 3분의 1 혹은 요거랑 만약에 지금 유통되는 거랑 비교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3배에서 3.5배 이 정도의 마켓캡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딱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각 체인별 프로토콜입니다. 이더리움은 역시 가장 오래된 체인이고 가장 개발자가 많은 체인이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 이더리움 체인의 프로토콜이 1200개에 거의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솔라나 고유 언어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이더리움의 호환 체인들 BSC라든지 EVM 체인이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레이어 2가 해당되는 베이스라든지 아비트럼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 숫자도 많습니다.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또 폴리곤도 뭐 다를 바가 없는 거고요. 근데 트론, 솔라나, 비트코인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그 와중에 그러면은 보면 167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 거예요.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리고 애드레스, 액티브 애드레스를 보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7만 7천 개 정도고 반면에 솔라나는 단위가 아예 다르죠. 500만, 500만이니까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죠? 20배가 약간 안 되는 한 6, 7배 되겠네요. 그죠? 솔라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BSC도 약간 솔라나 비슷하게 플레이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스가 두 번째로 트론이 두 번째네요. 그죠? 베이스도 그러니까 이게 트론하고 베이스가 그나마 밈코인 같은 거를 따라하는 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액티브 애드레스로 보면은 솔라나가 상당히 많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화면은 프로토콜을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프로토콜 숫자가 많긴 하다. 개발자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지금 온라인 상에서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는 이게 7월 1일자로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기터브에서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개발 자들 소스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풀타임으로 하고 있느냐, 토탈이 뭐 파타임 포함해가지고 토탈 디벨로퍼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탈로 보면은 이더리움은 8,800명 정도가 되고요. 먼슬리 액티브 디벨로퍼입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2,800명. 개발자 숫자가 그래도 꽤 많죠, 그죠? 이 정도면은 언어가 다른데. 뭐 다른 데는 뭐 베이스, 폴리곤, 폴카닷, 아비트럼, 코스모스 이런데 코스모스도 좀 오래됐다 보니까 솔라나 2,800 맞네요,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1,200. 요 정도가 된다. 감을 좀 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1년간의 변화를 보면 솔라나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스코롤만 베이스도 많이 늘었네요. 베이스는 뭐 코인베이스에서 하는 거니까 뭐 아마 돈을 또 좀 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솔라나와 스크롤 이쪽으로 좀 많이 늘었고 나머지는 좀 줄어들고 있네. 특히 폴리곤은 좀 많이 줄고 있네요. 자, 토탈 밸류 락트 기준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더리움 디파이 서머 초기만 해도 거의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었다. 이더리움이 한 80%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전체 체인의 TVL이 80빌리언 달러대거든요. 90빌리언이 조금 안 됩니다. 전체. 그 상태에서 이더리움이 47이면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왜 트론도 7빌리언이나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기 토해 가지고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파킹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 다음이 솔라나입니다. TBL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68, 48 한 8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저기 밖에 있다가 폴리곤 아발란체 수위랑 불과 한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1빌리언 다툼을 하다가 지금 바빌론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베이스 아비트럼을 조만간 한 1, 2주 내에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비교를 지금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더리움과 솔라나 비교해 보면 이거는 TVL은 한 8분의 1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요거 차트로 보시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숫자로 보면 8분의 1이지만 자 보세요. 이게 거의 올해 중반부터는 이 TVL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반면 솔라나는 이게 숫자가 좀 작지만 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에 돈이 묶여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줄고 있다. 분명히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강세장인데요. 보세요. 솔라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게 좀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많이 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늘다가 여름부터 그냥 줄고 있는 거야. 어찌 보면은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요 즈음이 이더리움 ETF 승인되고 난 이유인데 막상 그게 시연차는 거 보면서 도망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TVL이 줄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자, 피를 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의 수수료 수익이 지금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게 100이면은 솔라나도 대 이더리움의 레이셔가 딱 100이면은 딱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솔라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솔라나 기둥이 더 두껍죠. 이더리움 이거야. 이거 보면은 보세요. 23년도 말만 해도 이거 뭐 솔라나 피 보입니까? 다 그냥 이더리움이지. 비중이 이게 10%도 안 됩니다. 이때만 해도. 근데 솔라나가 이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종의 매출 같은 겁니다. 이 피스가. 체인의 매출에 해당되는 건데 마켓 캡은 3분의 1에서 한 3.5분의 1 정도인데 피 자체만 놓고 보면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00%를 상황에 따라서 넘기도 하는, 지금 올해 줄라이 중반부터는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게 피를 받는 그 프로토콜까지 다 섞어가지고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최근 24시간 기준으로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순위는 테더, 이더리움, 서클 여기는 바뀌지 않는 순위고 고정된 순위입니다. 완전히 거의 고정돼 있고 얘네들끼리 가끔 바뀌고 하는데 테더 1등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딱 봤더니 테더, 이더리움, 서클 바로 그 다음에 솔라나, 지토, 레이디움 전부 솔라나 체인이죠. 지토는 바로 저 유동성 스테이킹, 그리고 레이디움 덱스죠. 솔라나의. 그리고 여기도 또 솔라나, 여기도 또 솔라나. 지토와 라이도가 비슷한 셈인데 지토가 앞서 있고요. 레이디움과 유니스왑이 비슷한 서비스인데 레이디움이 앞서 있습니다. 야, 이거 함의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런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7일 레비뉴만 놓고 보면 이렇고 30일로 보면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레비뉴 확실히 좀 높긴 높습니다. 요건 어쨌든 최근에 24시간 데이터고 왔다 갔다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사실은 거의 매일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지표들인데 전반적으로 솔라나가 좀 좋기는 한 게 사실입니다. 자, NFT를 한번 보겠습니다. NFT 지금 최근 30일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올타임으로 가지고 오면 옛날에 NFT 이더리움에 뭐 화려했던 시절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좀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30일 동안 거래된 세일즈 그리고 바이어 숫자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많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에 비싼 콜렉션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비싼 NFT들이 이더리움에 거의 다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바로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솔라나입니다. 근데 거래 바이어 숫자를 보면 7만인데 솔라나는 어쨌든 참여 숫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4만. 솔라나의 지표가 확실히 더 높기는 하네요. 자,
30일 동안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걸 쭉 제가 뽑아왔더니 온체인에서 거래된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오디널 빼고 요거부터 보면 사실 전부 이더리움인 거죠. BAYC, 오토글립스, BAYC 이거 저 골든 에이프 해가지고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500 이더 막 이렇게 거래되는 거죠. 크립토펑크, 오토글립스 뭐 사실 비싼 콜렉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립토펑크, 오토글립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에 남는 아트거든요. 크립토펑크랑 오토글립스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크립토펑크는 바닷가가 한 1억 정도 하고 오토글립스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한 3억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싸게 거래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1억 5천대. 예. 여러분 혹시 진짜 아트에 관심 많으시면 오토글립스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한 1, 2억 정도면은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비싼 콜렉션이 많아가지고 이더리움이 볼륨이 높게 나오는 거다. 반면 솔라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24시간 볼륨 기준으로 제가 덱스 스크리너에서 갖고 왔는데 20등까지 뽑았더니 전부 솔라나 체인입니다.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원래는 이더리움도 좀 있거든요. 몇 개씩은 있는데 하필 20위까지 전부 솔라나.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예.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뭐 2천억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트바이 클라우드 나온 지 8시간밖에 안 된 건데 2천억 거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들이 지금 밈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솔라나가 완전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보면서 다시 마켓 캡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표들을 보면 솔라나가 예를 들어 피라든지 뭐 애드레스 숫자라든지 액티브 애드레스 숫자라든지 지금 뭐 거래 볼륨 이런 걸 보면 솔라나가 확실히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쨌든 시가총액은 3분의 1이다. 솔라나가 한 이더리움의 절반까지 따라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프로토콜 숫자도 10배나 많고 그런 걸 감안하면 이더리움이 지금 저평가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4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강세장이 연출될 겁니다. 그때 누가 더 수혜를 받을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또 답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더리움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